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글로벌 핫 이슈로 함께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계속 끊이지 않고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또 적용 대상이 됐다고요? 뭐 원래는 그 할당량의 이제 쿼터를 좀 제시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열애로 네. 분류가 돼 있었는데 3월 21일인가요?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날짜로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미 철강 수출을 보시면 사실 제일 많은 게 캐나다. 네. 한 23%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한 10%, 브라질이 9%, 한국이 한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9%가 낮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는 좀 더 적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는 협상의 어떠한 물꼬를 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악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아마 뭐 나올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한국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럼 철강과 알루미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가능성도 약간은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그럼 협상의 물꼬를 튼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뭐 걸까요? 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사실상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의 자동차와 반도체 이전에 철강 같은 우리나라에선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업종부터 얘기를 건넸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와 이 반도체와 관련된 협상의 어떠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겠지만 뭐 이미 우리 또 한미 FTA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관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뭐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워낙 언제 나올지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그런 변동성보다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소위 말해서 좀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네. 이게 아주 극단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로 제시를 하니까. 왜냐하면 초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도 사실 60%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10%포인트를 올리는 선에서 소위 말해서 잽을 날리고 협상의 여지를 두고 그리고 그 협상의 어떤 카드가 잘 먹혔을 때는 다시 이제 관세를 되돌리는 이런 네.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들이 지금 시장에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어제 들려왔던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까지의 관세도 어쩌면 이 협상의 시작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작이다라고 풀이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네요. 이렇게 관세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간밤에 핫한 이슈였던 게 연방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1월에 FOMC 이후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하고 거의 뭐 동일했다, 반복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는 좋다. 네. 고용 시장도 탄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나왔었던 정책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뭐 이르다. 그러니까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과 뭐 고용을 여전히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정책의 스탠스를 주저하거나 좀 스탠스를 고삐를 잡을 때 나오는 얘기가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이를테면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6%, 네. 뭐 2.3%에서 6% 넘나드는데 목표가 2%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는 충분히 이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즉 플러스이긴 하지만 뭐 10, 9, 8, 7, 6 이렇게 내려오면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하면서 내리고 네. 또 이렇게 고삐를 조일 때는 여전히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2%대보다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2%보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이러면서 간밤에도 장기물이 한 10년물 기준으로는 4.5%를 넘어섰고 4.54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도 5월은 뭐 사실 뭐 물건 나왔고 6월도 확률이 지금 50% 가까이 내리지 않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상반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어떤 그 상원에서의 증언 아니면 통화정책의 스탠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6월 정도를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1년 정도로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니고요. 하반기. 네, 하반기, 네. 올해까지. 네네. 올해까지로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증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미증시 전망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기에서는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중요한 지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말씀드렸던 하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데 증언 상원에서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동일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게 올해 하반기라고 뭐 얘기를 저희가 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또 지표가 달라지면 또 그게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이제 CPI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만약에 생각보다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은 다시 6월 뭐 이렇게 당겨질 수 있어요. 아니면 5월, 뭐 3월은 좀 너무 급한 것 같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1월의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에 올랐던 게 0.4% 전월비 지금 한 0.3%로 다소 둔화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전체적인 물가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 쪽은 전월비 0.3에서 0.2에서 0.3으로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헤드라인 쪽은 비용이고 근원 쪽은 좀 소비다, 수요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물가로 봤을 때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근원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2에서 0.3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전히 좀 기다려야겠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만약 근원이 예상보다 좀 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근데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0.3%로 보합권이고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려는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CPI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저울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CPI 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근원 CPI를 조금 더 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앞두고 함께 체크해봐야 할 부분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눈여겨봐야 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 언급을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기업은 아닌데, 뭐 시스코라고 있어요. 시스코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네. 닷컴 버블일 때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트를 막 그리면서 시스코의 예전의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네. AI 밸류 체인으로 약간은 거듭나는 느낌. 어제도 사실 S&P 글로벌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 내에서 조금 확장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문으로서 시스코를 좀 장 마감 후에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면 AI 밸류 체인에서 보안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CM이라 그래갖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S&P 글로벌과 같이 금융정보 업종으로서 AI 수혜가 확산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나라도 어제도 뭐 제가 게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뭔가 소프트웨어가 좀 묻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자세히 보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뭐 AI 특히 하드웨어 쪽에 어떤 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상당한 밸류에이션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소프트웨어가 뭔가 매출이 늘어나면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주려고 노력하는 시장으로 변질된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와 CME 그룹 함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뿐만 아니라 AI 시장 내에서도 함께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망 함께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로 소개를 했지만 계속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 잘 버티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연초부터 아니면 작년 말부터 이어왔었던 박스피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00이 깨지면 사고 2,500 중반이 가면은 좀 박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2,500 한 40, 2,550 선에서 뭔가 약간의 어떤 변동성이나 장중의 차익 매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은 또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이 아직은 막 내달리기가 조금은 녹록치 않다. 물론 싸고 상당히 많이 살 만한 종목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예상보다 우리나라의 체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연간 실적이 나오고 밸류에이션 더 주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024년에 실적이 나오고 2025년에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소위 말하는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 흐름이 조금씩은 덜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참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이 하향될 걸로 봤는데 한 90이 하향되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2,550을 말씀드리는 그게 한 0.9배 정도 돼요. 우리 PBR로. 네. 여전히 싼 수준이긴 합니다만 0.9배 이상을 가려면 과거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는 유형 자산이 많고 공장을 돌려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 그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잘 받으려면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공장을 돌리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이 증가율이 1월 달에 마이너스 10%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 조업일수를 보면 그렇게까지 하락은 하는 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뭐랄까요 20일 그리고 한 달 단위의 뭐 수출 증가율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뭐 플러스로 돌아서면 더 좋고. 근데 그랬을 때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면 어떤 느낌으로 우리 시장은 받아들이냐? 이제 공장을 돌릴 수 있겠네. 8개가 아니라 9개를 돌리겠네. 그러면 유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0.9배가 아니라 뭐 0.92배, 뭐 95배, 뭐 1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0.9배에서 1배가 되면은 11%나 오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왜 우리 시장이 2,550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나라고 보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는지를 아직 봐야 되는 거고 그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는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자동차나 반도체는 조금은 이제 약간 삐걱삐걱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반도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큰 틀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막 종목 찾기를 하는 거죠. 중소형주라든지 어제는 갑자기 바이오주 빠지면서 이제는 뭐 약간 어제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소프트웨어를 찾는다든지 뭐 게임주를 찾는다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를 찾는다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나타난 이유가 일단 우리 시장이 밸류에이션 더 받으려면 외형적인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의 키가 수출 증가율이 3월 초에 나왔을 때 네. 조금 마이너스 폭이 회복되거나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아마 2,550 이상으로 바라보는 1분기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까지의 약간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수출 증가율 3월 초에 나온다고 하셨죠? 네. 3월 초에 뭐 확인해봐야 하는 한 지표 보름 같습니다. 이상 남긴 했습니다만. 네. 조금 기다려봐야 하긴 하지만 네. 수출 증가율 확인해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이 좀 남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 또 관세 이슈들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2월의 수출의 관세의 노이즈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 관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계속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예전에는 뭐 좀 운전을 할 때 그냥 뭐 좀 쭉쭉 달렸다면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그런 운전 정도이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지표가 오롯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 안에서 여타 업종들이 관세나 아니면 최근에 관련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 뭐 이렇게 많이 찾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게임 같은 어떤 그 관세의 안전한 영역들이 사실 좀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엔터주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해요. 뭐 숲은 약간 최근에 약간 그 회계적으로 맞아요. 문제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힘을 받는 것처럼 게임주가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악을 지난다든지 뭐 CJ ENM이나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뭐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소외되었었고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이고 이게 관세하고는 상관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J ENM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중에 뭐 게임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있으면 이제 엔터가 실적 발표가 많은 하루다 정도를 상기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터주도 한번 눈에 스치듯이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우리 증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